날 죽이려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나를 총으로 죽이려 하고 한 명은 나를 칼로 죽이려고 해요. 이 두 사람은 사이가 나빠요. 어느 날 내가 칼 든 사람한테 죽을 뻔했는데 총 든 사람이 와서 칼 든 사람을 쏴 죽였어요. 근데 그건 칼 든 사람이 싫어서 죽인 거지 날 구해주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다음 차례는 당연히 내가 되죠. 자, 이 상황에서 나는 총 든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될까요? 칼 든 사람을 무찔러줘서 어쨌든 칼에는 안 죽으니까 칼 든 사람을 일제, 총 든 사람을 북한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는 국가 유공자 제도가 있어요. 나라의 보탬이 된 사람들한테 나라가 포상해주는 거예요. 근데 손혜원 아버지 손용우 씨가 독립유공자에 포함되면서 특혜 시비가 붙습니다. 손용우 씨는 일제시대 학생운동에서 유공자래요. 문제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해방 후에 북한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1945년 12월에 조선노동당 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고 47년에 입북했다가 48년에 난파돼서 지하공작하셨네요. 6.25 전쟁 때는 조선노동당 가평군 설악면당 가일리 세포책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적인데 훈장을 줘요? 아니 그럼 6.25 때 북한군에 맞서 싸운 국군은 반동분자인가? 훈장 혜택도 끝내줘요. 손혜원 씨 아버지한테 수여된 게 건국훈장 애족장인데 건국훈장이면 우리나라 훈장 중에서는 최고 등급이거든요. 본인이 매달 200만 원인가 받고 본인 사망 시 유족한테 150만 원이 나온대요. 근데 이 좋은 훈장을 이런 사람한테 준다고? 6.25 참전용사들 폐지 죽고 다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있는 일이 왜 일어났느냐? 지난 정권 동안 손혜원 씨 아버지가 보훈처에 유공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게 6번인데 18년도 문재인 때 유공자 심사 기준이 완화돼요. 좌익 활동을 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면 포상할 수 있다. 그래서 18년도에 7번째 신청해서 선정됩니다. 심사 기준을 이렇게 완화한 것도 문제인 게 우익들을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좌파의 논리가 아무리 반공해봤자 친일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립운동해봤자 좌익행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유대안을 일제에게 갖다 바치려는 자들도 적이지만 북괴에게 갖다 바치려는 자들 또한 엄연히 적이에요. 자유대안을 해치려고 하면 그게 누가 됐던 적이라고요. 근데 지금 보훈처에서는 항일만 하면 빨갱이도 포상을 해줘요. 말이 되나요? 북한이 침략하나 일제가 침략하나 똑같이 나쁜 거예요. 뭐 적의 적은 친구고 북한도 일제랑 싸웠으니까 우리의 친구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논리라면 김일성도 항일했는데 훈장 줘야지. 적어도 자유대안에서 훈장을 받으려면은 친일도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종북도 하지 말았어야죠. 북한 또한 우리의 적이니까. 좌익활동 경력자가 국가유공자 논란에 오른 게 손혜원 아버지뿐만이 아니에요.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암살에서는 조승우 씨가 나왔고 영화 밀정에서는 이병헌 씨가 나왔어요. 굉장히 멋있게 나왔죠? 2015년에 문재인은 김원봉을 두고 북한이랑 체제 경쟁은 끝났으니까 최고급 훈장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적대하고 있는데도 체제 경쟁 끝났으니까 괜찮아. 그 사람이 해방 후에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은 훈장 주고 싶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됐죠. 김원봉은 항일운동 후에 월북해서 6.25 때 우리나라 침략하러 내려오고 북한의 김일성한테 훈장까지 받아요. 이런 사람한테 훈장을 주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피우진 보훈처장은 김원봉을 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침략한 역적한테 훈장을 준다. 좌파가 집권하니까 별꼴을 다 보죠. 참고로 영화에서 일제와 대립한 정의의 의열단은 현실에서는 조선의용군을 거쳐서 조선인민군의 모태가 되고 1950년에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을 일으킵니다. 6.25 전쟁이요. 이런 거 영화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특혜 논란이 생기니까 유공자 업무를 하는 보훈처에 비난이 쏟아집니다. 물론 보훈처장 피우진 씨는 특혜 같은 건 없다고 하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장에게 질문합니다. 손혜원 씨 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한 건 특혜 아닙니까? 그러자 보훈처장이 특혜가 아닙니다. 문의하시면 우리가 방문해서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럼 손혜원 씨 아버지처럼 보훈처장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한 사례가 더 있습니까? 그건 사례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특혜 아닌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손혜원 부친 유공자 특혜 논란은 좌익활동 경험이 있음에도 유공자가 됐다.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정부가 발표하기 4개월도 전에 보훈처장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서 알려줬다. 6번 거절당한 유공자 등록이 문재인 때 전화 한 통으로 통과됐다. 근데 항일운동에 비해서 포상 등급이 매우 파격적이다.